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선비마을 사단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본원 사건입니다. 사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018 타경 596호. 물건 종류는 아파트고 전용 면적 18평입니다. 18평. 대지권 9.1평. 토지와 건물은 모두 일괄 매각. 자, 소유자 김 누구누구, 채무자 김 누구누구 같은 사람이고, 자, 채권자는 어떤 은행입니다. 한번 유찰되었고, 자, 보니까 한번 낙찰된 기록이 있네요. 뭐 1억 5천, 뭐 700, 뭐 이렇게 낙찰이 되었다가 불허가 받고, 그리고 다시 경매 나왔습니다. 2020년 5월 11일 33일 이후에 진행될 경매 사건인데, 자, 미리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건 접수 내역. 자, 이 사건이 접수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신청이 있었는가? 그 신청 내역을 보고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줄 법한 어떤 분쟁 관계로 이어질 법한 이해관계자가 있는지 흔적을 살펴보자. 자, 그래서 문건 신청 내역을 봅니다. 현황조사서, 뭐 등기필증 제출, 뭐 교부청구서 제출 이런 것들은 내 이 돈 받을 것이 있어. 경매 진행하는 과정에 현황조사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교부청구서는 돈 받을 게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이고, 뭐 당연히 경매 사건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해관계자들입니다. 중요한 건 낙찰자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낙찰자와는 크게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신청자들이다. 자, 채무자 겸 소유자 뭐 결정 정본, 그리고 채무자 겸 소유자 부동산 임의기 및 정지 신청. 여기 보니까 소유자가 뭐 정지해달라는 어떤 신청서가 있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네, 사연이 있었겠죠. 채무가 매수 신고인 법원 보관금 환급 신청서.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이 경매 진행을 해달라는 신청이 있었고, 그래서 언제 잔금 납부를 하고 뭐 소유권을 가져와서 입주할지 상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내 보증금 돌려달라. 나 채무가 매수 신고 안 할 거다. 빨리 그 돈 가지고 딴 데 이사를 가겠다. 뭐 이런 판단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불허가를 받고 불허가 되고 끝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소유자의 정지 신청이 한번 있었다. 자, 그리고 2020년 3월에 와서 그동안 뭔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봤으나 되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경매 속행 신청서 제출. 더 이상 채권자는 기다리지 않고 속행 신청서를 제출했고, 자, 그리고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유관계 조사서 보겠습니다. 폐문으로 해당 관청에 전입세대 확인을 해보니까 소유자 세대가 전입돼 있다. 뭐 경매 진행 과정은 이러하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지금까지 살펴본 게시된 뭐 서류대로 공개된 서류들로만 판단해 보자면, 소유자는 이 집을 경매로 뭔가 날려버리기에는 억울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래서 1년 이상 뭔가 노력을 했으나 최근에 와서 더 이상 해결이 되지 않았다. 내가 낙찰받는다면 명도 대상자로 만나야 될 사람은 그러한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것이 명도할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는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자세로 그 사람을 명도할 것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흔적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등기 현황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자, 2009년 12월 28일 소유권 이전이 있습니다. 현재 사왔고, 그리고 그 뒤에 근저당. 자, 이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죠. 2015년 12월 17일. 자, 이것이 기준이 돼서 그 이후에 있는 것은 모두 소멸된다. 뭐 근저당, 임의경매, 감유 전부 말소되고 없어집니다. 보면 뭐 캐피탈도 있고, 뭐 세무서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경제적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짐작은 충분히 됩니다. 낙찰받는다면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인가? 말소 기준 등기 보셨겠지만 등기사항 인수할 것 없고, 자, 관리비 충분히 연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이것은 명도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점유자 관련된 거 임차인 없고 소유자 세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명도 계획을 할 것인가? 당연히 명도 대상자는 소유자 세대가 될 것이고, 그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의 신청을 합니다. 잔금 납부 후 1에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겁니다. 물론 협의가 잘 된다면, 이 협의가 된다면 한 200 이하에서 협의하시면 적당합니다. 자, 협의가 된다면 1개월 이내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 1개월 정도 만에 해결이 됩니다. 길어야 1개월 반 정도, 한 달 반 정도. 이제 강제 집행 간다면 3개월 이상 잡으셔야 될 겁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선비마을 4단지 동평형대 물건입니다. 보시면 뭐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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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자, 2억 조금 넘는 금액에서 중층들 호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실거래가 보시면 2020년 와서 1억 중반과 후반 사이에서 거래된 기록이 제일 많습니다. 가장 최근에 2억 400이 있긴 하지만 보면 1억 7천, 8천, 9천이 제일 많다. 그리고 작년에 거래된 것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한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는데 호가는 2억을 넘어 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왔고 시장도 좋지 않을 것인데 매도인의 생각은 전부 2억을 향하고 있다. 감정 1억 8,500은 맞는 것 같습니다. 즉 감정 시점에 이 정도 가격이었고, 그 뒤로 아파트 시장은 큰 상승과 하락 없이 어느 정도 이어져 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거래 가능 금액은 1억 8천에서 한 9천 정도 봅니다. 중층들이 2억을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저층은 뭐 이 정도 가지 않을까. 낙찰 사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뭐 선비마을 2단지, 뭐 3단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길래 제가 비슷한 거 최근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2020년 4월 6일과 2019년 11월 6일 선비마을 뭐 2단지, 3단지 이렇게 낙찰 사례가 있었고, 전용 면적은 25.5평, 25.7평, 1층, 2층 다 저층이었습니다. 자, 하나는 1차에 낙찰됐고 2차에 낙찰됐다. 4월 6일 날 1차에 낙찰되었습니다. 신기한 게 전국적인 어떤 그 코로나 관련 문제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 지역은 지금 물론 이 데이터가 많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수업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낙찰가를 정확하게 맞춰서 제시하는 컨설팅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분석하니까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낙찰가를 분석하고 권리 분석해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정도의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 2개만 가지고 일단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최근의 흔적을 보면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수요자들 입장에서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법한 어떤 일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차에 낙찰되었다는 것은 감정 이 가격보다 훨씬 돈을 더 줘야, 지금 당장 사고자 한다면 더 줘야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때 3대1 정도. 이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선다면 가격이 오른지 이미 어느 정도 되었고 그 폭이 훨씬 클 때입니다. 3대1 정도면 유찰되면 훨씬 좋긴 한데, 그렇다고 감정 수준에서 낙찰받는다고 전혀 이익이 아닌 것은 아닌 약간의 이익이 있는 정도에, 그래서 경매를 상시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선수들은 입찰하게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은. 감정가 2억 2천 그리고 2억 5천7백일 때 거래 가능 금액 2억 4천이었다. 실제로 호가는 한 2, 3천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는 2억 5천. 그러니까 즉 2019년 한 12월쯤에서 한 1, 2, 3월 이 사이, 이 한 3개월 사이에 가격 호가의 상승이 있었다.
참 신기하네요. 네. 제가 수업하면서도 신기한 것 같습니다. 자, 낙찰가는 2억 3,100, 2억 3,100 비슷합니다. 96.3%, 92.4%. 낙찰가율은 조금 상승했다. 자, 선비마을 4차 하한가 1억 8천을 적용하면 1억 7,628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적용하면 1억 8,579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예상 낙찰가는 1억 7,600에서 1억 8,500. 자, 이 사이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신청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